자, 요거는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요. 자, 의미 있는 것을 먼저 하라. 즉,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이야기인데, 자, 질문 1번. 당신이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규칙적으로 행할 경우 자신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자, 머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질문 2번. 당신이 하는 사업이나 직장 생활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일 규칙적으로 한다면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뭔가? 지금 저는 그걸 하나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우리 유상수 선생님 가르쳐준 빈명상이에요. 빈명상을 사실은 제가 이전에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제 효과를 좀 보다 보니까 매일 그냥 뭐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빈명상을 해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맞아요. 빈명상을 하는데 어쨌든 한 3일 정도 아주 나른해서 계속 막 잠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명상을 매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제 몸과 마음이 힐링이 되겠죠. 치유가 되겠죠. 자, 더 나아가서 이 빈명상하고 우리 NLP 체면에 좋은 것들을 잘 연결시켜서 사람들 잘 치유할 수 있는 새로운 치유 기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와 같이 이제 지금까지 안 했지만 만약 꾸준히 한다면 반복한다면 뭐가 좋아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제가 우리 또 발표 불안이라든지 우울증 이렇게 자존감이 약한 분들한테 시키는 것 중에 이런 걸 제가 시키거든요. 매일 긍정 자기암심을 낭독을 해봐라. 한 5분 10분만. 긍정 자기암심을 소리내 읽어봐라. 아침 6시 땡 하면 저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 거기 긍정 자기암심은 있죠. 그 중에 한 5분 10분을 매일 한번 소리내 읽어봐라. 네. 두 번째는 매일 한 5분 정도 자기 긍정 대화를 해봐라. 거울에 비친 자기 자신과 긍정적으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매일 5가지 감사할 일을 찾아서 감사 일기를 한번 써봐라. 감사 일기. 또 한 가지는 바로 이제 눈을 감고 단 5분이라도 이렇게 빈 명상을 하거나 우리 NLP 체면 시각화를 해보자. 자, 이렇게 제가 시키거든요. 그러면은 이 4가지 중에 4가지가 다 아니더라도 한두 가지라도 꾸준히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좀 자존감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 습관이 참 중요한데 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요. 자, 시간 관리에 이제 핵심만 좀 이야기할게요. 자, 이 시간의 항아리를 한번 봅니다. 화면 보이시죠? 네. 여기에 만약에 먼저 물을 붓고 모래를 넣고 작은 돌을 먼저 넣는다면 큰 돌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이 모든 걸 넣으려면 가장 먼저 어떤 걸 먼저 넣어야 될까요? 큰 돌을 넣어야 되겠죠. 큰 네. 돌. 큰 돌을 넣으면은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좀 구멍이 생기겠죠. 네. 그 구멍에 작은 돌을 넣으면 들어갈까요? 들어가요. 들어가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모래를 넣으면 어떨까요? 더 들어가죠. 모래 들어가죠. 네. 마지막에 물을 부으면 어떨까요? 더 들어가죠.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반대로 물을 먼저 붓고 모래를 넣고 작은 돌을 넣으면 정작 큰 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네.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여기 큰 돌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사분면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 가치관을 정립하거나 또 사명과 비전을 만들거나 인간관계를 구축하거나 생산 능력과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활동들, 자기개발 커리어 관리. 요거는 지금 급한 건 아니죠. 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어때요?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장기적으로 중요하죠. 지금 급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위기, 급박한 문제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프로젝트, 갑작스러운 회의, 또 3, 4번에 보면은 잠깐의 급한 질문, 중요하지 않는 전화, 일부 우편물, 일부 보고서, 일부 회의, 쓸데없는 참견, 많은 인기 있는 활동들, 주변 사람들의 눈치, 이런 것들은 급하지만 장기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근데 사람들은 급한 거 중심으로 인생을 살까요? 중요한 거 중심으로 인생을 살까요? 급한 거 위주로 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자, 급한 거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걸 시계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시계 중심의 삶. 자, 중요한 거 중심의 삶을 나침반 중심의 삶이라고 그래요. 나침반. 자, 시계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는 급한 거 중심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고, 급한 거 중심의 인생은 바로 물을 붓고 모래를 붓고 작은 돌을 붓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장기적으로 중요한 큰 돌을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나침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중요한 거 중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걸 매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은 하는 거지. 네.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책은 읽는 거죠.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빈명상은 하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네. 해야 될 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는 이게 이제 나침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그 학교 다닐 때 꾸준히 예습 복습을 하는 그런 공부가 있었고 평소에는 예습 복습을 안 하다가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게 있었어요. 자, 벼락치기 공부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벼락치기를 하다 보면은 다른 거 다 포기해야 되잖아요. 네. 시험 기간이 이제 다음 뭐 일주일 뒤가 시험이야. 그러면 한 일주일 정도는 뭐 밤샘 쉬면서 벼락치기 하죠. 네. 그래서 이제 벼락치기 기간 동안에는 뭐 노는 거, 뭐 책 읽는 거, 자기 개발 뭐 다 포기를 하고 공부만 해. 근데 일단 시험 뭐 쳤어요.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이제는 도피를 해. 도피. 그동안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했기 때문에 도피를 위해서 뭐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또는 뭐 친구들과 올려서 뭐 고고장에 가거나 뭐 그쵸? 네. 고고장. 옛날 우리 고고장 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네. 그게 도피죠, 도피. 자, 이렇게 벼락치기 공부가 그렇게 도피를 해야 되는 것처럼 벼락치기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제 벼락치기 인생 한번 봐봐요. 월요일 날 막 출근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다 일하지 못하고 남겨놓은 일들이 있었어. 네. 그러니까 그 막 일 처리하다 보니까 오전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점심 먹고 부랴부랴 또 일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산더미처럼 막 쌓여 있어요. 그 일을 다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퇴근을 하는데 몸이 막 피곤하죠. 네. 근데 퇴근하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직원이 우리 소주 한잔 하자고 그래요. 소주 한잔 하다 보니까 또 뭐 저녁 8시 9시가 되고 10시 1시가 돼요. 집에 오면 몸이 피곤해요. 피곤하지 않아요? 피곤해. 피곤하죠. 그러니까 바로 씻지도 못하고 이제 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피곤해. 출근하기 바빠요. 계속 어제 못한 일을 또 막 급한 일대로 막 처리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금요일이 돼. 금요일 되다 보니까 몸이 막 완전 기진맥진이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도피를 해요. 도피.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막 진하게 한잔 한다든지 뭐 그동안 못했던 골프를 한번 친다든지 뭐 또는 뭐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토일은 또 집안 식구들 챙겨야 되잖아요. 식구들하고 뭐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어때요? 그러면 중요한 걸 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벼락치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붓고 모래를 부어서 나중에 큰 돌을 넣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급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정작 중요한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급한 일 중심으로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준비하고 계획하고 예방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추락하는 인생을 살 수 있어. 우리 앤서니 라빈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긴급성의 중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에 가라 정후군이라고 합니다. 나이에 가라 정후군. 예,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나이에 가라 항해를 하는 것과 비슷한데요. 상류에서 배를 띄워 인생이라는 배를 띄워요. 근데 배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물살이 빨라져요. 빨라지다 보니까 앞에 큰 파이가 보여. 큰 파이를 비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저 10m, 20m 밑에 천길 낭떠러지가 있는데 그 낭떠러지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파이를 피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냥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이가라 폭포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추락을 하는데 그 추락은 경제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신체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추락일 수도 있고 뭐 인간관계 추락일 수도 있고 여러 추락을 맛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저 인생의 강의 상류에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미리 또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단기적인 안목의 인생을 사느냐 장기적인 안목의 인생을 사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단기적인 안목은 바로 벼락치기 인생을 이야기하고요. 장기적인 안목은 바로 이제 이렇게 소중한 것 중심, 중요한 중심의 인생을 사는 일반 나침반 중심의 인생이 될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시간관리 전문가들이 이게 이제 비율을 매겨놨는데 굵은 활자는 성공적인 사람들이에요. 주로 성공적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시간을 할애하느냐면은 2, 4분면 즉 긴급하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에 65에서 80%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 4분면 긴급하면서도 중요한 것에 20에서 25%를 투자합니다. 3, 4분면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15%만 투자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는 4, 4분면에는 1% 이하만 투자를 하더라는 이야기죠. 요게 성공한 사람들의 시간 관리의 비율입니다. 근데 자 작은 할자를 봐봐요.
일반적인 사람들, 자, 일반적인 사람들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느냐 보니까요. 가장 많은 시간을 3, 4분면에 투자를 해요. 즉 긴급하면서도 중요하지 않는 것에 50에서 60% 투자를 해버려요. 그리고 1, 4분면 긴급하면서 중요한 것에 25에서 30%. 그 다음에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에는 15%만 투자하고요. 자, 4, 4분면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 않는 4, 4분면은 2에서 3%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시간이 없다라면 어쩌면 시간 관리를 잘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맞아요. 급한 것 중심으로 인생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평소에 예습 복습을 잘하면 시험 기간이 되었을 때 벼락치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평소에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예방을 하고 미리 계획을 세우는 인생을 산다면은 긴급한 일이 생길까요? 생기지 않을까요? 안 생기겠죠? 네. 그럼 내가 지금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바로 평소에 준비를 안 하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걸 의미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실제적으로 그 좀 성공적인 사람들은 항상 시간이 많아요. 의외로. 의외로 시간이 많아요. 뭐 네. 회사의 대표이사들, 리더들, 뭐 또 우리 대학의 우리 송강민 총장님도 보면 시간 많아요. 음. 뭐 어디 계십니까 하면 강원도 가 계신다고 그래요. 오늘 시간 있어요. 시간 남아 돌지 항상 그래요. 항상 논다고 그래. 항상. 네. 항상 난 놀아. 항상 뭐 아침, 점심, 저녁 술 마신다고 그래요. 왜 이렇게 그 성공한 사람들이나 상위의 리더들은 시간이 많을까요? 자, 미리 준비를 세우고 준비됐다. 미리 계획을 세우고 예방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급한 일이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은 바로 소중한 것 중심부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즉 이 4, 4분면 중에 2, 4분면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2, 4분면. 미리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예방하는 이른바 가치관에 맞는 삶인과 비전에 맞는 그리고 인간관계 구축과 관련된 그다음 생산 능력과 생산의 균형을 이루는 생산 능력과 생산 균형을 조금 이야기를 한다면 황금알을 낳는 그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건 우화적인 이야기인데 황금알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계속 알을 낳게만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은 그 위를 돌보면서 알을 낳게 만들어야 될까요? 거위를 돌보면서 해야죠. 그 위를 돌보면서 알을 낳게 해야 되겠죠? 네. 근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이 알을 빨리 많이 얻고 싶어가지고 그 위에 배를 갈라버리니까 배에는 황금알이 많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바로 그거죠. 이렇게 그 위에 배를 가르는 것처럼 생산 능력에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계속 생산의 어떤 생산하는 결과물에만 계속 집중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내가 쓰러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은 바로 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영역이 뭔지 한번 봐봐요. 자, 바로 심신세신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심신세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네. 정신적으로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야 되고 항상 에너지가 또 넘쳐야 되고 사회적으로 인간관계가 잘 구축돼야 되고 영적으로 자 쉽게 말하면은 영혼의 라포를 형성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꼭 뭐 우리가 종교를 갖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신체, 정신, 사회, 영적 이 네 가지가 바로 이제 심신세신에 해당되는 생산 능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비유를 한다면은 톱으로 나무를 베는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는데 자, 두 나무꾼이 있었어요. A라는 나무꾼은 톱을 절대 갈지 않는 겁니다. 자, 톱날 갈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나무 베기도 바쁜데 계속 나무만 베는 거지. 여기 A에. 근데 B는 뭐냐면은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톱을 계속 가는 거예요. 톱을 갈면서 또 나무를 베. 어떤 사람이 나무를 많이 베을까요? B요. B겠죠. 그래서 톱을 갈지 않고 나무만 베는 우리를 범하는 A처럼 계속 자기 자신에게는 투자를 하지 않고 계속 생산을 하는 데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과로로 막 쓰러져서 뭐 죽어버리거나 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나 자신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체, 따라서 신체. 신체, 두 번째 정신. 정신, 세 번째 사회. 사회, 네 번째 영적. 영적. 예, 그래서 신체적으로 내 건강, 내 신체 건강을 어떻게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그래서 운동을 하거나 뭐 다이어트를 하거나 네. 또는 음식 식이요법 또 우리 약사님 또 하시는 이 자연치유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네.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NLP 체면과 같은
네. 이렇게 이제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치료를 받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항상 또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감이 충만한 이런 네. 마음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회적으로 또 우리 인간관계 참 중요하잖아요. 인간관계. 네.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구축하는 것. 네. 그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 영적으로 나를 뛰어넘어서 나를 초월해서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자, 봉사를 하고 또 자, 가치 있는 기여를 하는 이런 것. 누군가 나로 인해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해야 됩니다. 네. 오늘 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들어 일을 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잠자기 전에 꼭 질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오늘 나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이 있었는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자, 오늘 오늘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행복해진 사람이 있는가? 행복해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전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 행복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거의 막바지로 왔는데요. 제2사부의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치성. 비전과 사명, 역할과 목표, 우선순위와 계획, 욕망과 자기 실제 사이 조화, 통일,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균형 유지, 생산과 생산 능력과의 균형. 좀 전에 설명했던 거, 신체, 지적, 감정, 영적, 가정, 직장, 재정, 여가, 봉사까지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네 가지 지능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 네 가지 지능 제가 설명했죠. PQ는 뭐예요? PQ, 신체 지능. EQ는 감성 지능. IQ는 지적 지능. SQ는 영적 지능. 이것도 이제 첫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자, PQ는 신체와 생존을 다스리는 힘이고요. EQ는 감성적인 지능, 어떤 사랑의 힘을 키우는 것이고, IQ는 지적 지능, 배움의 힘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고, SQ는 바로 이제 가치 있는 또는 의미 있는 공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다 그랬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유산을 남기다. 이 네 가지에 대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사범인의 위주로 보면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루 단위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일주일 단위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요일마다 하는 활동이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나요? 네. 우리가 월요일마다 여기 왔지 매주 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월요일 하루 내내 여기에 우리가 NLP 교육에 집중을 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요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웠을 때 균형 잡힌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사람이 있죠. 우리 시간 관리에 반드시 인간관계의 중요한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옛날에서 인간관계를 많이 배제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과의 약속이라든지 누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는 것, 오늘처럼 이렇게 교육에 참가하고 또는 뭐 수여식에 참가하고 또 우리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은 또 우리 동탄에 가겠죠. 네. 이게 사람과의 만남도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융통성, 특수한 사정에 따라 조정하는 융통성을 발휘하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시간 계획을 짠 대로만 계속 흘러가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는 더 중요한 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수정하는 융통성도 필요하다는 거. 휴대 가능성.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다 시간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제 프랭클린 플래너와 같은 그런 휴대 가능한 시간 관리 플래너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뭐 요즘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휴대폰에 다 관리를 해요. 휴대폰에 뭐 여러분들도 휴대폰 하나에 모든 게 될 수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이제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 플래너라고 치면은 플래너 관련된 이런 앱들이 놓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냥 뭐 큰 그 달력 같은 그런 뭐 스케줄 관리로 가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마지막 단계인데요. 제2상한 중심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단계로 뭘 할 것인가? 자, 당신의 사명과 비전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읽어주세요. 소리 내어서. 왜 안 읽으세요? 당신의 사명 첫 번째 1단계요? 네. 당신의 사명과 비전 및 가치와 연계시켜라. 이거 어떤 의미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던 것을 복습을 하라는 뜻입니다. 가족 사명서를 낭독하시고요. 직업 사명서를 낭독하시고 개인 사명서를 낭독하시고 비전 로드맵을 낭독하시고 가치와 신념 목표 선언서를 낭독하라는 뜻입니다. 이미 작성되어 있는 이런 걸 낭독을 하면서 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수정 진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한번 글을 쓴 것이 완제품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원고 초안을 계속 고치는 것처럼 네. 글을 쓸 때 원고 초안을 계속 고치지 않습니까?
우리 남호희 박사님은 이제 책을 많이 쓰셨으니까 잘 알겠지만 처음 글 쓴 게 그대로 책으로 출판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몇 번씩 수정 작업을 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가족 사명서나 직업 사명서, 개인 사명서, 비전 로드맵, 가치와 신념 이런 선언서라는 것도 계속 읽으면서 수정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4주간에 걸쳐서 만들어 드린 게 바로 이 사명서거든요. 이 사명서를 반드시 계속 다시 점검하면서 수정하는 작업을 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다음 2단계가 뭐냐면요. NLP를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라. 시작. NLP를 활용하여 비전과 목표를 시각화하라. 자, 비전 목표가 이루어진 걸 시각화하는데 오늘 제가 시각화를 유도해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몸을 이완시키고 네. 자, 머리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힘을 쭉 빼고 그리고 아까 빛 명상을 시켰죠. 네. 내 몸 안에 빛을 몸 안에 계속 채우면서 빛이 내 몸을 둘러싸게 보호막을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1m 원을 상상하면서 원안에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꽃, 좋아하는 노래, 또 응원하는 어떤 나의 스폰서들, 나의 지지 세력들 초청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서 그 앞에 큰 영화 스크린 속에 내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목표가 한 편의 영화처럼 상영되게끔 상상해라. 네. 그 영화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영화가 되면은 첫 장면을 정지화면을 만들어서 영화 속에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면서 모든 걸 체험한다. 네. 그렇게 제가 유도를 해드렸어요. 뭐 제가 지금까지 쭉 해보니까 그런 방법이 가장 빠른 시각화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단계는 뭐냐면은 당신의 역할을 검토하고 그 각 역할에서 제2 상한의 활동 목록들을 선정한다. 자, 이 상한이라는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큰 돌 중심, 즉 나침반 중심에 준비하고 예방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 신체, 정신, 사회, 영적, 가정, 직업, 재정, 봉사까지 8가지 영역에 중요한 활동들이 있다는 거죠. 활동. 네. 그 활동 목록들을 선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요일별 주간 계획으로 연결시킨 겁니다. 요일별. 뭐 월요일은 뭐 하고 수요일은 뭐 하고 뭐 목요일은 뭐 한다. 그리고 5단계 매일 주간 계획을 확인하고 실천하면서 선택의 순간에 성실성을 발휘한다라는 것은 순간순간 이제 수정 진화 작업을 한다는 뜻이죠. 네. 그리고 평가한다. 이건데 세부적으로 이건 쭉 그냥 같이 한번 볼게요. 우선 1단계 당신의 사명 및 가치 연계시키기 위해서 개인 사명서를 지금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읽으면서 수정 진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직업 사명서 읽으면서 수정 진화 작업할 수 있죠. 네. 화면 보세요. 화면.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치, 신념 이거 쭉 다시 읽으면서 수정 진화 작업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의 주요 목표 계획 1인치 현재 긍정문으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요걸 쭉 읽으면서 또 수정 진화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이제 1단계는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걸 읽으면서 수정할 수 있는 목표를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치라는 이야기. 우리 NLP 활용할 비전과 목표 시각화하는 거 좀 전에 설명을 했고요. 3단계 영역별 목표를 설정,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이상한의 계획을 선정합니다. 자, PQ, EQ, IQ, SQ 쭉 연결시켜 놨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PQ에 해당되는 거 뭐 쭉 제가 적어 놨네요. 이런 거. 네. 자, EQ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자, IQ에 해당되는 거, 자, SQ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점검을 해서 그 목록을 적으라는 이야기지. 이건 이제 4단계는 뭐냐면은 요일별 주간 계획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에 그 활동 영역들을 분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어요. 자, 월요일 보면 6시에 1% 아침 성공 모임에 제가 갔어요. 10시에 누구누구님 개인 체면출을 해요. 12시에 아코디언 연주를 했어요. 14시에 누구누구님 개인 체면출을 했고 17시에 누구누구님 개인 NLP 코칭을 했고 9시에 막내딸 학습 코칭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 외에 중간중간 남는 시간에 글쓰기와 카톡방 소통과 강의 준비, 책 읽기, 감사일기 쓰기, NLP 체면 시각화, 비전 명상, 자, 영상 관련 유튜브 강의하기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렇게 요일별로 분배를 시키면 이제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단계 선택의 순간에 성실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평가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자, 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실천하고 또 평가를 하고 이렇게 계속 돌아가는 거죠. 자, 이런 구조가 되는데 근데 이걸 좀 하다 보면요. 자동적으로 굳이 계획을 안 세워도 내가 자동적으로 하는 일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냥 5시 50분에서 55분 눈이 떠지거든요. 그럼 카톡방에 제가 자아 강화 행동 실천 목록 있잖아요. 그걸 네. 그냥 제가 손으로 올려요. 맞아요.
맞아요. 요거는 지금 너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제 몸이 이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아주 제가 힘들지 않은 상황 그냥 그 무조건 하죠. 그러면 제가 일어나서 세수하고 저는 이제 바로 글쓰기를 오늘 아침에 보내는 예. 글쓰기로 들어가서 이제 오늘 어떤 글을 보낼 것인가 뭐 책도 좀 찾아보고 뭐 어쨌든 나름대로 이제 저만의 글쓰기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 한 30분 길게는 1시간 그러면 이제 빈 명상을 하고 또는 뭐 감사일기도 쓰고 뭐 저를 위한 활동들을 해요. 긍정문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카톡방에 글을 올리고 막 개인적으로 글을 제가 다 보내주죠. 한 네. 3,000명을 대상으로 제가 보내드리지. 3,000명 대상. 아마 여러분들 제 글 다 받으시죠? 네. 그렇게 하고 다 의식을 다 치르고 나면 한 8시 반쯤 돼요. 요거는 거의 자동적이에요. 매일 똑같았어요. 거의 매일 똑같죠. 그거는 뭐 변함없이. 우리 총장님하고 뭐 코가 삐뚤어지게 제가 술을 마시고 와도 그건 하죠. 그 총장님 저한테 신기하다고 그래요. 분명히 어제 뭐 술 취해가지고 늦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아침에 이렇게 글을 보냈느냐 이렇게 신기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거는 이제 저만의 루틴이죠, 루틴. 그리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이죠. 그리고 8시 반에 제가 아침을 이제 먹고요. 이제 저의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주로. 10시에 한 팀. 또 오후에 보면은 오후 1시에 한 팀, 또 오후 3시에 한 팀, 뭐 비는 시간도 물론 있긴 있죠. 뭐 교육을 할 때는 오늘 뭐 10시 반부터 이제 쭉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거. 그래 보면은 이제 뭐 거의 글을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되더라고요. 글을 쓰지 않더라도 소중하고 중심으로 쭉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제대로 잘 하고 계시겠지만은 혹시나 내가 너무 긴급성에 중독이 되어 있거나 시계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단 한 달이라도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에 이렇게 좀 이상한의 목표를 써주면서 네. 그 목표에 맞게 인생 한번 살아보는 그런 것도 어떨까 싶어요. 한 달 정도 하다 보면 몸에 익숙해지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반복되는 건 반복되고요. 뭐 새로운 거는 조금씩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반복되는 거는 글로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지금은 이거 제가 다 써놨는데 되게 보면 뭐 책 읽기, 감사일기 쓰기, 뭐 비전 명상, 뭐 채널 템밍 시각화 이런 거는 매일 하는 거니까 이건 안 써도 상관이 없죠. 네. 안 써도 내가 실천하고 있는 건 빼버리고 새롭게 실천해야 되는 거 중심으로 이렇게 월화수목금토일에 시간을 배분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가 다 됐고요. 자, 오늘 일단은 배가 너무 많이 고프죠. 자,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료 시간 갔다 와서 하시죠. 아니 다 했어 이제. 이거 다 하고 하면 돼. 구체적인 삶의 기술과 지혜를 보는 것 같아서 네, 되게 유익했구나. 네. 약간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 같은 교회 목사님 설교. 제가 꿈이 목사예요. 받았으니까 교회에 온 것 같은 느낌? 교회 온 느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뭐 좀 익숙했겠네, 그죠? 저는 아직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목사님 설교 듣는 느낌이다. 뭐 또는 더 극찬은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깨닫는 게 많았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자세한 건 나중에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